네, 끝나고 나서 이렇게 2층에 담당자분 계시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혁이라고 합니다. 1982년 11월 19일 흥안남도 개천시 외동리 버이브 14호관리소에서 출생하고 2005년 1월 2일 탈출해서 이제 2월 2일경 이제 등하고 넘어 탈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같은 같은 재수니까 네. 구분이 따로 없어요. 이 사람 잘 대해주고 저 사람한테 딱 같은 재수니까. 네. 근데 단지 나를 대하고 안 대하고가 일 잘하고 못하는 거에 단한 게 있거든요. 일 잘하고 못하고 내가 진짜 열심히 잘하게 되면은 당당 보이지한테 인정을 받아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일 잘하게 쌓여서 이제 표창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려도 주어지고, 일 못하게 되면은 내가 아파서 일 못하고 어디가 다쳐가지고 일 못한다고 되면 구사리감이 이제 남들한테는. 그 이유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저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관리소에 들어와서 이제 패천결혼을 해서 결혼한 거니까, 그래서 나를 출생시킨 거니까 엄마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전혀 아예 모르고, 아버지 형제들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전쟁 때 이제 내가 사람도 죽이고 해가지고 들어와지 않았나, 국군하고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치안대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수용소 안에서 생활은 제일 먹는 게 제일 걸리거든요. 아무리 힘들어, 아무리 매 먹고 가도 사람이 배가 불러야지 매 맞는 것도 좀 그런 참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고 일을 신기 일하시지. 배가 풀면은 진짜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하루 30개 먹는 게 1년 365날이 거성되는 음식이에요. 그냥. 근데 그거 먹고도 그렇게 힘드시냐면 조그만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먹고 살았으니까 자연히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음식이 내장 자체가. 그래가지고 살 수 있지만은 그래도 배고프거든요. 딱 제정된 밥 양이니까. 수용소 안에서는 자유라는 말을 저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 외에 무슨 인권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회에서 쓰는 그런 무슨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런 표현들은 전혀 쓰지 않고 살았으니까. 제가 지금 처음부터 듣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몰랐죠. 제 사장은 작년에 한국에서 들었어요. 전혀 못 듣고 있다고. 김정일에 대해서는 이제 반년 내가 같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평양에서 했던 분. 그거에 대해서 김정일이 얘기를 한 서너 번 들었었는데, 그때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생각했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내가 전혀 몰랐는데 24년 동안 몰랐는데 그 사람이 한번 김정일이라고 해가지고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북한 사람들도 김정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수십 년 동안 교육받고 있으니까 잘 아는 거지. 24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서너 번 말했다고 해서 어떻게 알아요? 근데 주체사상이나 김정선 기억이 나고 일사상 책에 처음 들어봤던 일사상 책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수용소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든 적도 없어요? 그런 건 생각할 여지, 그런 시간 자체도 없어요. 그냥 재수니까 나 같은 거는 우리 아버지나 엄마는 내가 재를 짓고 들어왔으니까 재를 시켜서 일해야 된다. 나 같은 거는 재수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부모의 재를 시켜서 나는 당연히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죠. 그냥 제 생각으로는 내가 그렇게 알아봤는지, 내가 그렇게 엄마한테 오피보고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번데고 가게 되면 그냥 딱 조맥일 시간만 안고 있는 유일한 것 같아요. 아이가 온다면 계속 조그만한 운동이나 때려줘.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잘했거든요. 엄마한테 맨날 매 맞으면서. 자기가 바깥에서 매 맞고 들어오거나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집에 들어서 아이한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도 그냥 말로 그냥 엄마 아버지 그렇게 불러서 따라미지, 한국 사람들 같이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거라든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저는 그런 마음 자체도 느끼지 못하고. 고문 당한 적이요? 고문 당했다고 고문 당했나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 만약 제가 고문을 당했으면은 내 말로 어떻게 그거를 그때 상황으로 내가 얘기를 하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내가 글로 책에는 썼지만은 말로는 아직까지는 내가 하질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로서 좀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하러 나가려고 이제 아침 신발 신는데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나갔다가 이제
눈 가리고 이제 끌려갔었거든요. 1, 2살 때 조그만 때니까. 가서 이제 그 사람들 말로는 이제 엄마하고 형하고 도저히 시도했다고 하니까 지금도 군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짓말하고. 그래서 가서 감옥에 근데 그때는 이제 이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어요. 이제 조사반이 있더라. 저는 들어가자마자 처음에 조사한 게 이제 엄마하고 형하고 탈출을 시도했는데 알고 있는 게 뭐냐 같은 가족으로서 그때 전혀 알고 있는 게 없었으니까 이제 이게 제가 제일 말하기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제 참 이런 분들은 상상도 안 가겠죠. 권위라는 거 자체가 말로만 들어봤지 뭐 실제 보지도 못했으니까 믿기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마다 갔다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이 적색 자국이랑 지금 남아있거든요. 특별하게 취했던 적색 자국은 그대로 아주 10년 지났는데도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근데 지금 그때 당시 당했던 건데 이게 좀 잘 사진에 있으니까 안 나오게 거의 나요? 네. 좀 아래에 있는 거는 좀 잘 보일 수 있는데 이 정도. 네, 알았습니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수용소에서 탈출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단순했어요. 그냥 단지 내가 배고프고 진짜로 내 맞는 게 싫고 배고픈 게 싫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런 생각으로 탈출했거든요. 탈출했는데 이제 그 탈출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냥 내가 뭐 배고프다고 하고 그냥 힘들다고 해서 탈출하겠다고 생각은 하지 못해요. 네. 근데 이제 2004년도에 이제 한 6월경에 내가 일하는 이제 작업반에 이제 평양에서 오셨던 분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나하고 이제 한조가 되면서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일하는 과정에 원래는 이제 뭐 아무리 바깥에서 들어왔다고 해도 이런 자기가 살던 바깥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거든요. 그걸 잘못 얘기하다가는 그 자리에서 뭐 총살을 당하는 거니까. 또 실제로 내가 이렇게 임무를 받았었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살피라고 무슨 말 하냐고 잘 듣더라고. 듣고 이제 보고하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분이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나를 많이 생각해 주셨어요. 이분이 자기가 밥 드실 때도 나한테 절반씩 계속 들어주시곤 하시고 그래서 나도 이분한테 꿀리게 되고 이분은 나한테도 마음 주시고 해가지고 이분 따르게 되면서 이제 한 달 후부터는 이분이 조금씩 이제 자기가 살던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수용소 자기가 평양에서 살 때게 이제 진짜 잘 살았던 제가 제일 호기심 갔던 게 이제 그분이 먹는 소리였어요. 평양에서 뭐 고기 어떻게 먹고 뭐 어떻게 놀고 뭐 바닷가에서는 어떻게 놀고 그래서 그 소리가 제일 호기심이 갔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분한테 말 요구하는 게 오늘은 좀 어떻게 재밌는 먹는 소리 좀 해달라고 계속 부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제 먹는 소리였어요. 그분한테서. 근데 그 얘기를 한 반년 동안 듣다 나니까 가이사 생활이 전혀 진짜로 힘들더라고요. 계속 하루하루가. 예전하고 똑같은 생활인데도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자꾸 그런 스토리가 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내가 먼저 그랬었거든요. 이분한테 나 도망치겠다. 도망치자.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도망치자고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한 달 후에 1월 2일날 2005년 1월 2일날 산에 이제 나무하러 갔다가 불대나무 하러 갔다가 이제 도망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하기는 이분하고 둘이서 도망을 쳤었거든요. 성공한 거는 저 혼자만 성공하고 이제 이 그림에 나와 있지만은 이제 이 아래에 이제 깔려 있는 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평양에서 오셨다는 그분이고 저 등 타고 넘어온 게 저였거든요. 철조망 사이로 들어간 거는 이분이 먼저 들어갔었어요. 들어갔으니까 이제 철조망 사이가 느려진 거예요. 이게. 근데 이분이 그냥 나는 이때 당시는 이분이 그냥 저분이 내가 눈을 보기에는 저분이 철조망을 기어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나도 부랴부랴 그냥 미련 이분이 등 탔거든요. 등 타서 그냥 나와서 서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분이 그냥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머리죠 돌아가면 뭐 누가 빨리 와서 뛰었으면은 같이 일하던 분들이 와서 그 사람 보면 뛰었으면은 하시는 가능성이 있는데 살았다 해도 뭐 살아있다 해도 지금은 부족해진 거지. 단지 제가 지금 한국에서 많은 질문 받는 게 한국에 와서 놀라지 않았냐 계속 말하는 게 좀 그거예요. 한국에 와서 놀란 게 단 한 가지도 없다. 제일 놀랐다고 하게 되면은
북한에서 탈출하자마자 그 다음 날이었다 그랬거든요. 내가 제일 놀랐던 게 우리는 이제 가레스에서 24년 동안 생활할 때에는 그냥 딱 우리는 그 안에서만 딱 공장 안에서 절대 바깥에 못 나가거든요. 승인 없이는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조망 안에서 살면서도 공장이면 공장 안에서만 딱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래 생활하는 게 탈출하자마자 그 다음 날 저녁 때 탈출했으니까 그 다음 날 내가 화났을 때 북한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자유로워요. 그냥 어떤 너무 자유롭게 우리는 제수복 있는데 뭐 북한 사람들은 뭐 빨간 옷, 까만 옷, 하얀 옷 이렇게 뭐 알아도 제 마음대로 쓰고 다니고 뭐 승수이도 들고 지금 뭐 딱 제등된 마을아마 뭐 수건만 쓰고 다니는 것도 없고 너무 자유롭게 다니기 때문에 너무 자유롭게 음식을 먹고 또 거기 제일 놀랐었어요. 막 충격이었어요 진짜. 이런 세상이 참 있나. 우리 가레에서 살 때는 전체가 다 이런 걸로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뭐 6개월 전에 그분의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실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믿질 않았죠. 그냥 이 사람 잘못된 얘기만 그냥 기억이 나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하는 건 전혀 뭐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근데 실제 나와서 보니까 너무 충격인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뭐 저기 있잖아 이것은 뭐 음식 안에를 사 먹고 하니까 누가 통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았었어요. 거기는 진짜 뭐 아무것도 진짜 막 우리가 진짜 덜 치는 막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들었는데 내가 2, 3일 동안 내가 생활하면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수용소 안에 있는지. 딱 나 혼자만 가레소 안에 있는 사람, 가레소 안에서 나와 아직도 가레소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이 생겨야지. 앞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허상으로 보여요. 다 진짜 사람같이 안 보여요. 그 정도로 내가 막 충격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자유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제가 그냥 너무 이제 뭐 편안하게 다니니까 제가 단지 마음속으로 너무 충격받고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뭐 중국 와서도 자유라는 개념 아시죠? 지금도 내가 자유라고 개념을 모르고 살잖아요.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살았죠. 내 생각으로서는 그거 자체도 너무 자유롭게 느껴졌으니까 실감이 안 났어요. 그냥 이게 한국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뭐 힘들어 뭐 유일하게 한국에서 나왔다게 되면 차도 많고 이때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좀 근데 말이 통하고 하니까 이게 우리 같이 좀 말이 같이 통하는 우리 민족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전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진짜 행복한 거 없어요. 너무너무 제가 처음에 이렇게 계획했던 대로 내가 배고프고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당첨 나왔는데 그게 실현됐거든요. 내가 배고프게 먹잖아요. 거기도 많이 먹고 했는데 정신적으로 말이고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편안해졌는데 일하니까 정신적으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정신적으로 아무래도 가레소에서 당연히 24년 동안 살면서 받았던 상처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게 따라가겠죠. 그게 있는 한 행복해 줄 날이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해도 그게 있는 이상은 정신적으로 나를 자꾸 괴롭히는 이상에는 행복할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감수해야죠. 아이들 때 내가 조금 학교 때 아이들하고 같이 놀 때가 그냥 그때는 이제 일하다가도 이제 한 30분, 30분씩 쉬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놀 때는 이제 모든 걸 다 잊고 진짜 내가 내가 오늘 아침에 내 맞고 진짜 일 잘못해가서 밥 잘리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놀 때는 진짜 정신없이 놀거든요. 그때가 제일 즐거웠었어요. 지금 저는 그때 가르쳐서 살 때는 아버지가 귀하고 아버지가 소중하다는 걸 내가 느끼지 못했었어요. 아버지하고 자꾸 맞서고 아버지하고 싸움했었는데 만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들 따로 가르쳐서 사니까 지금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되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해지게 했으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하고 아버지가 보고 싶거든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제일 보고 싶은 게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되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손잡고 화려한 명동 거리도 걸어내고 싶고 나는 하는 대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감옥 있을 때나 참 싫더라고요. 너무너무 재수없고 제가 하시는 일은 그분들을 대신해서 뭐 조금이라도 너무 기분이 불편한데 저 지금 수용소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많이 내가 좀 알릴 방법이 좀 알리고 Please welcome Mr. Shin Dong-hyuk and also his translator Michael Yang. We're also going to transition laptops very quickly. 자, 여보세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 신동혁입니다. 예. Hello, my name is Shin Dong-hyuk. 예.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또 조회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interest in this issue in your busy schedule. 언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또 우리 탈북자분이 여기 와서 증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I heard that Adrian came here last year and gave a talk abou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crisis situation. 예, 뭐 우리 탈북자들은 또 이런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정말 가져주시면은 우리 정말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당사자들인 우리 탈북자들이 앞장서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Us North Korean escapees are interested in speaking out to increase the awareness to help those we left behind, other people in a similar situation in North Korea. Mr. Shin would like to show everyone the location of his camp on Google Earth. He's also not Mac proficient, so. 제가 들어갈까요? 이거를. 이 사이트가 구글에서 하는 사이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이트는 이제 한국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돼 있습니다. So I understand that this Google Earth site was developed by Google, and this site is very popular among South Koreans in Korea. 일반 사람들도 이제 이런 위성 사진을 아무 사람이나 들어가서 볼 수 있으니까 또 수용소 역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역시 일반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So since any average person could look up this site, you can go in there and look at the concentration camps, the gulags in North Korea.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이 이제 수용소입니다. 저기가 정치범 수용소. 평안남도 개천시 매덕리. So where that cursor is the concentration camp in Pyeongan-namdo of North Korea.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저기 일반
사회나 마찬가지겠는데 이게 무슨 정치범 수용소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You may say that this looks pretty average geography. How can a political concentration camp be located there? 예, 보시기에는 그냥 일반 사회하고 똑같잖아요. 예. It appears to be ordinary city. 예. 그러면 일반 사회가 아니라는 거를 한 번 더 찾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So just to show you that this is not an ordinary city, I'll zoom in and show you more. 저 하얀 선으로 된 철조망이 보이시죠? 전기 철조망. 네. You may be able to see the white barbed wire fence. 저기가 바로 정치범 수용소를 둘러막고 있는 전기 철조망입니다. So what you see there is the electrical fence that surrounds the concentration camp. 저 정치범 수용소가 이제 북한의 대동강을 끼고 있는데요. The political concentration camp there is around the Daedong River in North Korea. 그 이제 가서 설명을 할 테니까. He'll go over there and explain. Okay, so to the right is the concentration camp, and left is the outside of the concentration camp. So that's the where the military personnel are stationed to keep the prisoners from escaping. 이동 투사라고 해가지고 그 구간마다 이제 우리가 도망치지마다 경비를 쓰고 있는 북한 군대들이 이제 나무다. So there's a number of different lookout posts at different points to for the North Korean soldiers to keep an eye out on the movements of all the prisoners.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음 이제 철조망 건너편의 철조망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So I'll show you the barbed wire fence across on the other side. 예, 저기가 이제 제수들이 탄을 캐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실어내가는 욕전이 이제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 시커먼 아래 시커먼 이제 욕전, 예, 탄을 실어내가는 욕전. 석탄. 예, 제수들이 다 캐낸 탄을 이제 바깥으로 실어내가. Oh, so that's where they move out the coals that was mined by the prisoners. 이 마을이 이제 북한의 간수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So this is a village where the prison guards live. 예,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정지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어가지고요. 제수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그런. Even this area is blocked out by fences so that the prisoners cannot go in there. 요 마우스 위치가 지금 그 갈리서 이제 제수들한테서 이제 제수들에 의해서 태어난 학생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인데. So where the cursor is the place where they educate the children who were born inside the prisoner camp. 한마디로 말해서 구 안에서 이제 제수들이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일 잘하는 제수들을 이제 선별해서 이제 포상 결혼을 시켜서 이제. It's also a place where they, in order to motivate the prisoners, they provide quote unquote reward marriages to reward them for their hard work. 예, 그 포상 결혼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이 학교에서 이제 공부시키는데 그 공부가 굴 쓰는 거, 또 샘새기 하는 거 외에 이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6살 때부터. So the children of reward marriage couple learn there, and they learn to read and write, and also learn to do the work.
여기가 이제 그 맞은편 철조망입니다. 전기 철조망. So this is the other side of the the barbed wire fence. 저거 역시 이제 산통성에 따라서 이제 전기 철조망이 늘어져 있는 거 이제 보일 겁니다. 산통성이. 예. Oh, it's in the ridge of the mountain. 이거 역시 처음에 보셨던 그런 사진처럼 이제 전기 철조망이 있고 그 아래 건물이 이제 우리 탈출하지 못하게 이제 경비대가 이제 지키고 철조망을 순찰하면서 이제 대수들이 탈출하지 못하게끔. So as you saw on the first screen, there is a military base where they keep the soldiers and to prevent the prisoners from escaping.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이런 형식으로 수용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특히 정치범 수용소를 가둬놓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한 개 구역을 따가지고 거기 이제 전기 철조망을 들여놓고 그 안에서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생활하게 하는 그런. So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concentration camps in North Korea, but this one is a political prisoners concentration camp, and this is how they keep all the prisoners inside, and they have to live there till they die, from birth to death in that area. 지금 그 수용소의 규모가 이 정도의 이제 이것이 이제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So where he just drew the boundary is the political concentration camp where he was born and raised.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수용소 사진도 보셨고 또 나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들으셨으니까 이제 혹시 의문되는 점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Now I'll be happy to take any questions from you. 괜찮아. I wanted to ask, how did you interact with local people around the camp after you escape? Because in Russia, I know every local would be instructed to turn you back to police. 그 탈출하신 다음에요. 그 마을에서 어떻게 마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했느냐 물어봅니다. 왜냐면 러시아에서는 한번 탈출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시 신고해서 다시 수용소로 이렇게 잡혀가게 하는데. 예, 북한에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제가 도망치자마자 이제 제수복을 벗고 제수복을 이제 버리고 이제 다른 옷을 입었거든요. 빈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제수복만 갈아입으면은 일반 뭐 사람들하고 구분을 잘 안 되니까 별로 북한의 일반 시민들도 이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저 사람이 제수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So I immediately went into an empty house and changed the clothing from the prisoner's clothing to a plain clothes of a citizen. And other citizens don't seem to be that mindful about whether somebody was a ex-prisoner or not. Mm-hmm. Thank you. And how did you make your way to the border of North Korea? I see it is a very long voyage. 어떻게 국경지대까지 가셨는지. 제가 2005년 1월 2일 탈출해서 이제 국경까지가 이제 거의 한 달이라는 기간이 걸렸거든요. He escaped the concentration camp in January of 2005, and took him 1 month to get to the border to North Korea. I mean, China. But didn't police check your documents on the way? 가시다가 이렇게 그 공안원이나 이렇게 이런 서류를 보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제 여행할 때는 꼭 중여행 증명서라는 것을 떼갖고 다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도망쳐서 이제 북한을 사회를 이제 봤을 때에는 그런 여행 증명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행 증명서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저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So normally you are required to have a travel document, travel pass when you travel, but in this particular time, the checking process wasn't as strict. 그래서 그걸 없이 다녔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고 봤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유행 증명서 없이 비법으로 또 만약 걸리더라도 이제 그 공안한테 뇌물을 주면서 이제 쉽게 빠져나오는 그런. So he met a lot of other escapees who traveled without the travel documents, and if they get caught, it's against the law to travel. But sometimes they provide some cash bribery to the police, and they would let you go. Yeah, but how can one get cash if one just escaped from prison? 그 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이 어떻게 돈을 갖게 되냐고. 예, 일단 수용소에서는 돈이라는 것들 구경해보지 못하고 돈이 어떻게 생기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수용소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게 되면은 수용소는 이제 먹는 거로 이제 수용소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런 먹는 거로 사람을 통제하고. Inside the prison, the concentration camp, he didn't even know what money was. There was no such thing as money. It's all done by food. Things are controlled.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도망쳐서 나와가지고 제가 배고프니까 먹는 데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먹는 것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돈이었어요. 그때부터는. So as he was scrounging for food when he came out of the concentration camp, and he saw that different things have value, and he realized those things are money because you could get food with those. 이제 눈에 보였던 것이 이제 사람들이 그 종이장을 가지고 이제 먹는 걸 사기 때문에 음식을 사고 뭐 쌀을 사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So he saw that people were using paper to buy food, and he realized that those are powerful instruments. 그래서 이제 탈출하자마자 이틀 만에 이제 처음 그 돈에 대한 걸 가치를 알게 됐어요. So he learned the value of the money within 2 days of escaping the camp. And did someone provide you with the money to make this voyage? Did he ask you money? Yeah, is that your question? how could he get money Oh, to no. make this I trip? think what he said was that some people use money to bribe the soldiers if they get caught. He didn't say that he used money to bribe. all right. He said some escapees 직접 그런 잡혀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그 공안원한테 이렇게 빠져나오고는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잡히진 않았어요. 제가 제가 이제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니와 이제 같이 이제 뭐 증명서 없이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잡히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다 도망치지 않으면은 혹가는 일이 잘못돼서 잡히면은 이제 그런 뇌물을 주고 빠져나오지만은 제가 이제 저는 물론이고 이제 뭐 거기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치면서 다니기 때문에 몰래 저도 그렇게. I myself, he himself was not caught. So he was very fortunate that Exactly. he did everything he could to not get caught. Right. And he didn't have to bribe anyone. So did you travel at night time when you? 밤에 그 왔다 갔다 했냐고. 예, 밤에도 더 많이 다니고 낮에도 그냥 뭐 제가 이렇게 뭐 낮에도 어디 가서 다시 쉬고 있을 데가 없기 때문에 계속 걷지 않으면은 뭐 계속 가고. Yeah, he moved night and day because he didn't really have any place to go during the daytime either. Just kept on walking. Okay, thank you. Thank you. So thank you for coming and sharing your story.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 들려주셔서. Now, when you get out of the camp, how did you know where to head? Like, I'm just imagining if I come out of Mountain View, like, I don't even know which way to head to San Francisco if I'm new in the area. How did you know which way to go to hit China? 수용소에서 나오셔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어떻게 아셨냐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전혀 몰랐어요. 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I didn't know which direction to go, and I had nobody to ask where to go. 예,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수용소하고 멀리 떨어지자 하는 그냥 그런 생각으로 그냥 가고 하는 게. 예. I just thought to go away from the camp as far as I can.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세월 없이 갔거든요.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런 중국에 대한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I just kept on going away from the camp, and as he was traveling, walking, he started to hear about China. Okay.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평안함대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함남도를 걸쳐서 한북도쯤에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뭐 듣지 못했던 이런 사회에 대한 얘기, 뭐 중국이란 얘기를 뭐 들리기 시작했고 내가 거기에 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So since he was from Pyeongan-namdo, which is sort of southwest part of North Korea, and that
China is next to Hamgyeongbukdo province, which is northwest. He just started going toward Hamgyeongbukdo because he became more interested in China. Okay. And how once you got to China, because you don't speak Chinese, how did you manage to get around in China? 중국에 들어가신 다음에 중국말을 못 하셨는데 어떻게 그 중국 안에서 또 떠돌아다니셨는지. 예, 현재로 지금 많은 거의 한 30만 명이 되는 우리 탈북자들이 중국말 단 한마디도 모르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일반 중국 양민들이 이제 버거화해서 거기서 일도 하고 뭐 덤벌이 하면서 살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말을 모르지만 뭐 버버리처럼 이제 손과 발을 써가면서 이제 한 1년 반 동안 있었어요. Right. Not just him, but some 300,000 North Koreans who fled to China to get food. They don't speak Chinese, but they were able to survive by getting some food and help from the local Chinese and some ethnic Koreans who live in China, and just working and just doing whatever to survive and get by. Okay. And last question is, aren't you worried that now that you're public with your book,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going to come looking for you? 그 이제 책도 쓰시고 이렇게 그 강연도 하시는데 그 북한의 사람들이 그 와서 이렇게 찾지 않을 것 좀 걱정이나 두렵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두려웠었어요. At first, I was fearful. I was scared.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이제 한동안은 조금 숨어 살기도 했었고요. 네. And for a while, I was living in hiding.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게 어느 순간에 이제 깨닫게 됐거든요. At some point, I came to realize.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제 강연회 하듯이 우리 탈북자 선배들이 10년 동안을 10년 남도록 강연회 하고 중원을 하면서 이때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거든요. So as I'm doing now, he talked to other North Korean people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who's been speaking out for the past 10 years. 예,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수용소가 총으로 알려지기 시작해서 10년이 남는 세월이 이제 이때까지 10년이라는 10여 년이 이제 남는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So that there are a lot of people dying of hunger, and that the stories of what goes on inside the concentration camp, and it's been going on for 10 years, but not much change. 정치범 수용소는 물론이고 북한의 이제 인권의 참상에 대해서 많은 사건들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북한은 건재하고 있어요. Even though there has been a lot of people speaking out against on these issue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ll these atrocities in North Korea, the people who are still in power in North Korea have not changed, and the system continues even today. 그걸 보면서 깨달았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중어만 하고 다닐 거냐? 중원. 강연에 중원. Oh, so he realized that how much longer are we going to go around just talking about it?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모자이크 해가지고 인터뷰만 할 거냐? And for how much longer are we just going to just do the interviews and give talks? 예, 이제는 좀 우리 탈북자 번인들 또 이런 중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우리를 지지해 주지만은 그 지지를 등에 놓고 이제 우리가 좀 나서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예. So he wanted to become more proactive about testifying, witnessing, being a witness to what goes on in North Korea, and that's when he got the courage. 뭐 희생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고 하잖아요. People say that without sacrifice, there is no democracy. 예. 그래서 현재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한국에는 이제 거의 한 13,000명이라는 탈북자들이 와 있거든요, 한국에. And at present, there are some 13,000 North Koreans who escaped North Korea living in South Korea. 저도 이미 이전에 그랬지만은 그 13,000명이 북한의 김정일이가 아직도 무서워서 말 한마디 제발을 못하고 지금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As I did, many of those 13,000 people are afraid of Kim Jong-il, the fear of being tracked down, and they're living in hiding even now. 예. 제가 이제 뉴욕에서 이제 저 링크의 회장이랑 또 링크의 멤버들하고 이제 북한 주재 유엔 대표부를 방문했었거든요. When I was in New York last week, along with the Adrian Hong of the Link organization, as well as other volunteers and staffs, he got to visit the UN
representative office from North Korea. North Korea's UN delegate. 예, 처음에는 걱정을 조금 했지만은 일단 북한 외교관을 처음에 보고 나니까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많이 떨고 무서워했었지 나는 무섭지 않더라고요. 보고 나니까. At first, I was scared to face them because they're North Korean diplomats, but I realized that they were more afraid of me than I was to them. 그 사람이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소리를 듣고 또 에드란 형이 말하는 걸 보면서 무서워서 떨더라고요. As they were hearing the fact that I was from North Korea, here to testify, and listening to Adrian Hong, they were shivering. They were scared to death. 그래서 제가 그때 느껴온 게 이제 우리 탈북자들이 공연히 떨고 있었구나. 공연히 이때까지 숨어 지냈구나. So I realized that all of us 13,000 North Korean people who escaped North Korea have been scared for no reason. There was no need to be scared.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또 우리 탈북자들 또 북한 사람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제 김정일을 쓰러뜨리고 그게 북한의 민주화라는 나라를 얼마든지 이제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됐거든요. So I came to be convinced that with the 13,000 North Koreans who escaped to South Korea, and with the participation of different people like people in this room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we can overthrow the Kim Jong-il government in North Korea and bring democracy to North Korea.